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 시형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초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한 이후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난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송년회 자주 하시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과음과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과식과 과음을 했을 때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운동과 해장이에요.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뭔가 내가 어제는 내 몸에 미안한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운동하고 그리고 얼큰한 국물로 좀 해장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동과 해장이 오히려 간과 근육에 무리한 피해를 줘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는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송년회로 또 과음과 과식하신 분들은 많은 물로 몸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고민으로 마음이 조금 아프시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그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꽝꽝 얼어 있는데요. 이런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해결점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있는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더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부동산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에 이런 쪽으로 부동산 투자 계획하면 좋겠다라는 투자 계획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좋은 시장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시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위기의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2023년도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 때, 이런 어려운 시장일 때 어떤 내한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신속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든지
또한 재개발 지역들을 좀 많이 분포시켜서 재개발을 활성해서 그에 따른 공급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다른 택지 개발하고 다르게 도심권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교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공급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 또 발표되면서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에 투자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지역이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특히 모아타운 학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억대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투자를 가능한 지역들을 좀 선점해서 미리 들어간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 때는 이게 아마 부동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뭐 2배, 3배가 아니라 월등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내년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선점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될 테니까요. 많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하셔서 충분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기가 오면 평범한 사람들은 다 함께 좀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게 되지만 앞을 조금 더 빨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고 하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 투자로 또 성공 투자 계획해 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니까요. 이 자리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또 고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서울에 그 공릉동 우방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얘가 조금 모르긴 했는데 팔아야 할지 어째야 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이사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닌데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말씀 주신 게 노원구 공릉동 우방 아파트 거주 중인 아파트라고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거주해봐도 될 아파트인지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릉동 우방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거주하면서 지금 이걸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우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우방 아파트가 주변 지역이 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직주건적 그러니까 업무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뭐 역세권 이 화랑대역이 있지만 예. 6호선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걷긴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은 있긴 한데요. 예. 우리 아파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가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고 두 번째는 네. 개발입니다. 개발이라 하시면 네. 개발은 뭐 첫 번째 전세가율.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 전세가 그리고 전체 매매가를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가에서 노원 이 공릉동 우방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릉동 주변 지역이 서울 전체 평균가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전세가보다는 좀 더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릉동 지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런 평균가보다 낮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아서 전세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갭 차이가 다른 지역 타 지역보다 좁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가격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70%까지는 안 되죠. 좀 빠져서 70%는 안 되지만 60% 중반대 정도 전세가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는 게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개발인데요. 주변 지역에 우리 뭐 육사라든지 군부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석계역 있잖아요. 예. 석계의 GTX 역세권 개발을 하고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우리 태릉 입구역에서 아래쪽에 7호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면목동 지역이 최근에 중랑구 지역 면목동뿐만 아니라 중랑구 지역 전체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신속 통합 개발이라든지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재개발 사업이 18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노원구잖아요. 예. 이 노원구에는 우리 재건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뭐 상계 주공 아파트라든지 뭐 노월계 시형 아파트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또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개발, 아래쪽에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주변에 우리 육사 부지 또 개발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우리 아파트는 개발 계획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분명히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장점이 단점을 덮을 만큼 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외환위기 이런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시점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빠지는 시점에 우리가 보면 다른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가격이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뭐 중화 한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저가의 아파트,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들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올랐어요. 1억 정도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가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가 좀 힘들어질수록 돈이 적은 싼 걸 더 찾게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렴한 가격대를 찾다 보니까 저렴하면서도 아파트 내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변에 개발을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또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뭐 예. 투자용이라고 하면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로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또 거주까지 하고 계시니까 편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김태준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16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아니요, 구로구 개봉동에 네. 개봉역 앞에 현대아파트인데 4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보유를 해나 어때나? 네, 알겠습니다. 거주도 좀 하고 계실까요? 예, 네, 말씀 주신 게 구로 개봉동의 현대아파트 4년 전이니까 2018년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개봉 현대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 거주하고 계신 거고 예. 지금 주택은 한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요거요? 아니, 네. 아파트 또 딴 데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두 개. 거주. 2주택이신 거고.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있어요? 불편한 건 뭐 없는데 내가 뭐 이제 나이도 먹어서 뭐 별로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혼자 살던 데보다 그냥 혼자 살던 데가 조금 나은 것도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전철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 전에는 아, 어디 거주하셨어요? 그전에 신월 7동에 거주했어요. 신월 7동에 거주하셨고 예. 주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신 거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방 강직성이 가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내년까지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부동산 가격들을 뉴스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예, 예. 우리 아파트는 아니, 그런 의미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현대 아파트라니까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개봉도 현대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예? 시청장님이 보유하신 아파트가 예, 예, 예. 가격이 훅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보유하셔도 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거주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 다른 주택이 또 있으시다고 하셨으면 예. 2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는 것도 고민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그대로 뭐 두 아파트 정리하고 다른 아파트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두 아파트를 정리하고 좀 더 상급지로 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는 충분히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그대로 보유하셔도 돼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비싸고 네. 저짝 있는 것보다 조금 연식이 좀 올해는 한 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개봉도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아파트 대단지잖아요. 예, 대단지고 뭐 1호선이지만 역세권 아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가격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예,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초창기에 시작 단계에 있는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은 많이 계속해서 차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뭐 변동이 심하거나 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임차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다음번에도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외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유입은 계속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이탈 수요가 있어요. 이탈 수요는 뭐냐면 이쪽 지역이 초등학교 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중고등학교 학군이 지나가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군부터는 좀 거주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반 정도까지 다니다가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계속해서 차고 이탈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이 100이면 정체되겠죠. 그렇죠. 들어오는 수요가 110이고 이탈 수요가 90이면 가격이 오를 텐데 이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이 뭐 좀 상황이 너무 좋을 때는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 요렇게 움직이는 아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가? 예, 예, 예. 아파트의 흐름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 계획, 그러니까 뭐 다른 주택까지 합해서 내가 매도하고 이주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상급지, 상급지라고 하면 조금 더 가면 영등포잖아요. 신도림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에 안전진단 규제들이 완화되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이제 타이밍에는 재건축을 할 시간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할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의 이유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하방 강직성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은 아파트지만 또 많이 상승할 여력도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우선 거주하기엔 괜찮겠지만 만약에 두 개를 다 정리하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시다면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보셔라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바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금 105 신도시 이지더원 2차 30평 거주를 중이고요. 네. 지금 용인 보정동 그 테라스 139를 분양을 작년에 받았는데 네. 둘 중에서 이제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매도도 잘 안 되고 지금 그 용인 쪽은 조금 분양가가 비쌌어서 네. 어떤 걸 처분하고 실거주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어. 그게 좀 고민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시흥 네네. 105세 이지더원 2차에 우선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신 상태고 작년에는 그 용인의 보정동에 타운하우스를 하나 분양받으신 건데 타운하우스 이름 좀 다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보정 테라스 139요.
테라스 139. 이건 아직 네네. 입주하기 전인 거죠. 네, 23년 6월에 입주 앞두고 있어요. 이거 분양은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원래는 거주를 하고자 했지만 또 시장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네. 조금 더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두 곳 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100곳에서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세입자가 이제 나가고 저희가 입주를 하거든요. 다시. 아, 입주를 하는 거고 네네, 실거주를 하고. 23년도에는 네네. 죽전에 있는 테라스 139에 네네, 입주를 할 예정이세요? 네네. 직장 관계가 상관이 없는가 봐요. 시흥과 용인 지역이면 네. 그 실거주 하다 보면 직장 관계가 꽤 거리가 시흥이 가깝다라고 하면 용인은 되게 멀 텐데. 괜찮아요. 네네, 저희 거리는 직장 다니긴 게 아니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거주하는 아파트로는 제가 볼 땐 거주하는 아파트 시흥 150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래요? 두 아파트 다 네네.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시흥 100곳을 먼저 보면 네네. 시흥 100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지 개발 신도시잖아요. 네.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주변 지역의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 새 네. 아파트로 생기면서 수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이 수요가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 수요들은 수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죠. 그쵸. 그럼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수요를 메꿔야 되는데 네. 메꿀 수요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시흥 100곳은 앞으로도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유지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2주택이라고 하면 시흥 100곳을 먼저 매도하고 죽전 테라스에 들어가게 되면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시흥 100곳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분양받으셨으면 분양가보다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보다는 많이 네, 올라. 분양가보다는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가격에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죽전 테라스 입주할 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죽전 테라스 거주하면서 내가 매도 타이밍이 올 때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용인은 이런 시흥 100곳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고 아까 또 네. 용인 죽전 테라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죽전 테라스 이 139를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테라스에 있는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전원주택 비슷한 타운하우스예요. 네. 우리 타운하우스가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뭐 삶의 질이 변화되면서 우리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경우 뭐 이런 좀 아파트보다는 좀 더 전원주택의 전원 생활에 가까운 주택들을 구하고 싶은데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웬만하면 다 시골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타운하우스가 인기가 좀 높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타운하우스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학군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노년에는 거주를 해도 괜찮지만 내가 사회생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걸 꿈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군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군이 갖춰져.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 갖춰져. 우리가 좋아하는 수요들. 일반 내가 매도를 할 때 입장 발생은 매도를 할 때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집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타운하우스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기도에서. 그러면 내가 사는 건 내가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할 때 수요가 10인데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2, 3이면 나는 이 2, 3에 사람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 또 오른 가격, 내가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타운하우스가 이런 수요층 측면에서 문제도 있고 타운하우스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서울의 도심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 뭐 단독주택이라고 보죠. 도심권에 있는 단독주택과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보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숲사공과 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시간이 지난다고 계산하면 시간이 지나면 둘 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같을 거예요. 맞죠? 네. 둘 다 건물이 오래되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맞죠? 네. 근데 단독주택은 100평이란 땅을 가지고 있고 뭐 타운하우스도 그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건물은 감가되는 건 똑같은데 땅 가치,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단독 도심권에 있는 단독주택은 올라갈 거예요. 맞죠? 네. 근데 타운하우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정체되거나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타운하우스의 가격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독주택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토지에 대한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정체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타운하우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되면서 건물에 대한 감가와 토지에 대한 감가를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용인 GTX 용인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호재가 구성역까지 그쪽은 더 뭐 없을까요? GTX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GTX 주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정역 주변 지역 그리고 죽전동에 보면 우리 테라스 139 앞쪽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저렴해요. 네. 타운하우스보다 아마 시설면에서 좀 더 노후된 아파트거나 아니면 시설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대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화 같은 경우들도 우리 네. 테라스의 거의 반값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실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쪽 아파트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층 측면에서도 우리가 단점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럼 일단은 아마 여기 거주하시는 거주를 거는 하다가 네네. 뭐 좋아요. 뭐 저는 네. 자체의 테라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꿈을 실현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가격을 상승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럼 저희가 좀 아기가 길게- 어려서 그때만 거주를 하다가 네. 적당한 시기에 이제 그렇죠. 매도하는 내가 게 낫다. 시음껏 매도하고 거주하면서 좀 더 네. 타이밍을 보고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갈아타는 시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맞다. 그래서 오래 가져갈 아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0옷은 그냥 쭉 만약에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100옷은 24년 아까 24년 말씀드린 대로 5월 전에 투자 수요가 네. 빠져나간 걸 실수요로 다 채워야 되는데 네. 100옷이 아직 채워지려면 네. 주변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시점까지 너무 긴 시점이거든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가져가기에는. 그렇구나. 차라리 테라스도 139도 마찬가지고 시흥 100옷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타이밍에 하고 네. 차라리 내가 한 주택 거주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만한 주택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조금 올라가면 분당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들도 있을 거고 네. 용인에서도 죽전동이 아니라 수지구 쪽으로 가면 수지구청역 쪽으로 가면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아파트들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좀 더 거주와 투자성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를 넣는다면 그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투자를 생각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네. 조금 더 투자성이 높다는 걸 시청자님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투자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절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0옷 먼저 정리하시고 또 용인의 타운하우스는 거주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매도하시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맞다 조언 드렸으니까 거주와 투자 이 가치를 잘 조율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하나 좀 해결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새해 맞아서 부동산 투자 계획을 좀 새롭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좀 소액이라 부동산 투자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 잘 이용하시면 좋은 투자 계획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움츠려져 있는 시장입니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다 풀리지 못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대해서 너무 냉대하게 좀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지금 한번 눈여겨볼 시장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구조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특히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을 많이 좀 풀어주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도는 쌓여가기 때문에 그 노후도가 쌓인 부분들을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거주의 어려움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금적으로 좀 많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이런 인기도에 비해서 재건축의 관심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재개발 같습니다. 똑같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둘 다 아파트가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좀 적은 돈으로 내가 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선택하고 그걸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마 지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는 최고 관심도 높아질 지역은 결국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23년도 초부터 선점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장을 좀 마련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들은 새해 계획을 2023년 돼서 세운다면 우리는 일주일 먼저 세우자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위기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수원시 장안구 종원동에 있는 한일타운을 알아봤거든요. 네. 자금 평수가 저는 좋아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아파트를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거주 목적으로요.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수원에 이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 작은 평형을 말씀 주셨어요. 네.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는 지금 해도 괜찮은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 그러면 작은 평수면 24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24평을 지금 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우리 아파트가 지금 한 5,300세대 조금 안 되는 네네. 대단지 세대 아파트예요. 예, 예. 그 수원에서 이 정도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예. 좀 대단지고, 그리고 우리 앞쪽으로 이제 지하철역도 이제 생길 거잖아요. 네네. 예. 지하철도 아마 생길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석공원이나 그리고 예, 예. 수원 KT파크 야구장도 있고, 그리고 네. 주변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기 되게 편리해요. 네. 근데 우리가 거주는 좋은데 아파트에서 가격이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거주가 편리한 거예요. 네.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상승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거주하는 실수요자도 있지만 결국은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수원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수원 지역에서. 수원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나 오른 지역을 보면 재개발을 한 지역들. 예, 예. 수원 그리고 직주 건접이 가능한 뭐 영통이라든지 직주 건접이 가능한 지역들. 예, 예. 이런 지역들이고, 그리고 또 새 아파트들. 수원 같은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없잖아요. 네. 되게 적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그리고 뭐 재개발,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뭐 삼성이라는 장점을 안고 있는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이 수원이 올랐어요. 근데 수원 한일타운 아파트는 그런 호재를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는. 아, 네. 그냥 거주하기 편리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주의 목적이냐 그리고 투자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세 매매가 차이가 한 2억 정도 날 거예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날 거예요. 네. 그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파트 24평을 지금 아마 매수하시게 되면 평당 2천은 좀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매수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살 것이냐 네. 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투자성 내가 살면서 없다.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네. 가성비가 좀 뛰어난 아파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적합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럼 우리 아파트보다는 같은 교통이 역세권이 바뀌고 또 학군 수원에서는 또 학군이 영통이 지역이 그나마 낫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영통 지역의 아파트들이 우리 아파트보다는 투자 측면에서는 뭐 10점, 20점이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요. 네, 한 5억 정도 가지고 지금 네.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다가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네. 거주를 할 거면 우리 수원 한일 타운 아파트를 거주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네. 거주의 목적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5억 정도라고 하면 영통 지역에도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영통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보다 거주 환경은 점수가 똑같다라고 치면 투자 점수에서 1, 20점이 영통 지역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럼 영통 어디 부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영통역 주변 지역도 지금 그 지역도 지하철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쪽은 또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 부근으로 좀 알아보셔서 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아마 가격대는 5억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네. 나중에 제가 거주할 경우 이제 큰 거는 필요 없어가지고 네. 작은 평수를 그래서 지금- 작은 평수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쪽 지역도 좀 더 면밀히 검토 이후에 말씀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방송 중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어떤 네. 아파트 장점들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 한번 하시고 선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한번 더 받거나 아니면 뭐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긴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하려면 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네네네. 우리 아파트를 네. 거주 목적으로 매수는 괜찮지만 네. 투자성을 바란다면 영통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신 이후에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투자 마음을 완전히 좀 또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 반경이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니까 영통역 부근에서도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비교해보신 후에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2011년, 잠시만요. 네, 말씀 주세요. 2011년에 제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4억대로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세가 지금 오르기는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분양 받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수원 영통에 있는 광교 호수마을에 있는 호반 서빈 거기 30평대 제가 분양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받은 이후에 쭉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영통의 이 광교 호수마을 호반 서비스 30평 형대를 계속 좀 살아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 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분양 받으셨어요. 11년도 10년 전에 분양 받으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분양 받으시면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저거 모르는 게 아니라 예. 많이 올랐을 텐데요. 우리 네네. 아파트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거주하고 네. 계신데 네네. 내가 자금 여유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네네. 매도하고 자금 여유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네.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아파트가 네네. 가격이 많이 상승했댔잖아요. 상승한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분당선. 네. 신분당선과 두 번째는 주변의 수원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법조타운 이런 주변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업무지구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강교 호수공원 주변 지역으로 강교의 가격들이 주변의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파트도 동반 강교다 보니까 같이 동반 상승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 대비했을 때 많이 올린 건데요. 네네. 이제 신분당선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조타운에 대한 수요도 결국은 2020년도, 21년도 입주하면서 네. 어느 정도 수요가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거고 주변 아파트 가격들도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주변에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보다 강교가 특징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격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호가들이 좀 빠져 있거나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올라갔던 이유,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들의 장점이 아직까지 안 살아있잖아요, 세 개 다. 그러면 다른 장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장점은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파트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상현역이라든지 지금 지하철이 신분당선에 있지만 상현역까지 도보로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호수, 신대호수라는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산책로는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가 또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호수 건너편 쪽이라든지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형성돼 있지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기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아파트로 한 번은 갈아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좀 정체되어 있고 좀 빠져 있고 반영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걸 매도하고 갈아타기 해서 좀 이 만족도를 누리면서 또 투자성을 보려고 하면 좀 더 상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상급지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지금쯤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아마 상급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런 지역이 좀 더 상급지가 되겠죠, 당연히. 신분당선 라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좀 더 상급지로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수원에 계신 용인에 계신 분들이 강교를 같이 가고 싶어 하시고 강교에 있으신 분들이 분당을 가고 싶어 하고 분당이 판교 그리고 위례 그리고 송파 이렇게 옮겨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에 따라서 가격에 내가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가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을 좀 계산해 보시고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시기에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해볼 만한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여유자금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상급지로 옮겨갈 계획이 생기신다면 실행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강북구에 있는 미아 뉴타운 두산이부 그 아파트를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7억에. 네. 그 산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건데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살고 계시는 아파트 2020년에 매수한 미아뉴타운의 두산 위브 아파트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계속 좀 거주해봐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아뉴타운 두산 이부를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면 그대로 거의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샘역 지하철 경전철이 생기면서 역세권 뭐 솔샘역을 이용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하철 역세권으로 변화되면서 그래도 이득을 많이 본 아파트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미아 뉴타운이잖아요. 네네. 미아 뉴타운 중에서도 두산 이부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좋기 때문에 학군 수요에 따른 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예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옆에 북한산 시티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네. 북한산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있거든요.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수요층들이 조금 더 이런 두산 이부 쪽으로 많이 좀 몰려 있는, 그래서 실수요자가 좀 더 많이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학군이라든지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요자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장상에서 꼭 버티는 힘과 올라가는 힘 두 가지가 다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수요가 빠져나가서 아니면 예전에 이런 아파트들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아파트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 네. 지금은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을 조금 느끼긴 해요. 미아뉴타운 강북구에서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라는 네.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이라든지 뭐 장인뉴타운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 공급 때문에 주변의 수요가 분산되기는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학부모 수요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입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수요들은 제가 볼 때는 강북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생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 새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새 아파트란 장점도 있지만 이미 갖춰져 있는 학군이 인프라나 주변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또 새로 생성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인기도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아파트가 막 가격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가고 또 다른 아파트처럼 막 뛸 때, 새 아파트처럼 뛸 때 확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마 지금 2년 정도 아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2년 이후에 아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거주하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주하시기 좋으실 거고 가격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전화 주셨을 때보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지셨네요. 지금은 이제 고민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어떻게 거주할까 보유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함께 만나서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이야기는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도 이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번 대면 상담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규제에서 부동산 규제에서 뭐 이주택자들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지금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주택자들이나 2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부담이 됐던 규제들, 그러니까 세금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좀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질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 때 내가 한 발 앞서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좀 유리하다. 시장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시간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들이 급등을 할 때 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는 시장이고 후회하는 시장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제 완화들이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회일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아마 한 발 앞서서 부동산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이런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내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이신 분들도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얻고 좋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또 소액으로 내가 나중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되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저희 방송 계속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